안녕하세요, 제시카예요. 여러분, 길고 길었던 3월이 드디어 지났어요. 저한테도 정말 바쁘고 정신없는 한 달이었는데요. 이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삼성과 LG를 시작으로 중국 스마트폰 시장의 빅4라고 볼 수 있는 화웨이, 오포, 비보, 샤오미가 줄줄이 전략 스마트폰을 공개를 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제품들이 출시가 된 건지 중국 스마트폰 시장의 어벤져스라고 불리는 그 기업들의 전략 스마트폰을 함께 살펴볼게요. 갑시다. Meet the Huawei P20 and P20 Pro. 먼저 중국 시장은 물론이고 인도 시장에서도 1위를 차지하게 된 화웨이의 P20와 P20 프로예요. 각각 5.8인치와 6.1인치의 베젤레스 디스플레이를 탑재를 했고 또 아이폰 X과 유사한 노치 디자인을 적용을 했는데요. 최상급 모델인 P20 프로에는 스마트폰 최초로 트리플 카메라가 탑재가 됐어요. 듀얼 카메라와 싱글 카메라가 나란히 붙어있는 형식인데요. 보시면 먼저 4천만 화소의 빨강, 녹색, 파랑 RGB 센서, 그리고 2천만 화소의 흑백 센서, 그리고 800만 화소의 망원 센서로 구성이 된 독일의 라이카 트리플 카메라예요. P20에는 최대 5배의 하이브리드 줌이 가능한 독일의 라이카 듀얼 카메라가 탑재가 됐어요. 가격으로는 우리나라 돈으로는 P20가 86만 원, 그리고 P20 프로가 119만 원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화웨이에서는 짚어줄 스마트폰이 또 있는데요. 바로 메이트 RS예요. 흔히 괴물폰이라고도 불리는 이 핸드폰은요. 화웨이와 포르쉐의 합작품이에요. 6인치 OLED 2K 커브 스크린을 탑재를 했고 또 트리플 카메라는 물론이고요. 디스플레이 내장형 지문인식 센서를 탑재를 해서 그냥 스크린을 이렇게 터치하는 것만으로도 작동이 되는 기능을 탑재를 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기능들을 탑재를 해서인지 이 제품은 512기가 기준 2,095유로로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약 274만 8천 원으로 공개가 됐어요. Oppo F7 25MP AI-powered selfie. 자, 다음은 오포. 인도에서 전략 스마트폰인 F7을 공개를 했는데요. 6.2인치의 디스플레이에 19:9 화면비의 베젤리스 폰으로 2,500만 화소 전면 카메라를 탑재하고 또 AI 기술이 접목된 뷰티 모드를 지원하는 게 특징이에요. 가격은 64기가 기준으로 약 21,990루피니까요. 하나로는 35만 7천 원 정도 되겠네요. 오포의 자매 회사인 비보에서도 비슷한 스마트폰의 V9을 인도에서 공개를 했는데요. 6.3인치 디스플레이에 19:9 화면비의 베젤리스 폰으로 아이폰 X의 노치 디자인을 적용을 했어요. 비슷한 인공지능 뷰티 모드로 사용자의 아름다움을 충분히 표현을 해내기 위해서 사용자의 나이, 성별, 그리고 피부 톤을 분석을 해준다고 해요. 22,990루피로 하나로 하면 약 37만 3천 원이 되겠네요. 자, 마지막으로는 샤오미예요. 샤오미는 중국 상하이에서 미믹스 2S를 공개를 했는데요. 베젤리스 핸드폰으로 셀프 카메라가 전면 상단이 아니고 전면 하단에 탑재가 됐어요. 그리고 갤럭시 S9에 탑재된 퀄컴 스냅드래곤 845 칩셋이 탑재가 됐고 또 처음으로 인공지능 비서인 샤오가 탑재가 된 스마트폰이에요. 가격은 64기가 기준 56만 원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오포와 비보는 샤오미와 화웨이에 비해서는 조금 약하지만 이 새롭게 출시된 중국 스마트폰들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기술 혁신이라고 볼 수 있는 새로운 기능들이 탑재가 됐다는 건데요. 먼저 화웨이의 트리플 카메라와 디스플레이 내장형 지문인식 센서, 그리고 오포와 비보의 인공지능 뷰티 모드, 그리고 샤오미의 새로 탑재된 인공지능 비서 샤오까지 모두 각 기업에서 그동안 보여주지 않았던 혁신적인 하드웨어의 변화입니다.
자국과 인도 시장, 유럽 시장에서는요, 이 중국 스마트폰들이 높은 점유율을 보이면서 외신에서는 삼성 갤럭시 S9의 진정한 라이벌이 나타났다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 화웨이의 디스플레이 내장형 지문인식 센서를 두고 업계에서는 삼성이 하지 못한 걸 화웨이가 해냈다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진짜 삼성이 이 기능을 개발하지 못해서 탑재를 못한 걸까요? 제 생각은 조금 달라요. 이제는 이 스마트폰들의 스펙이 상향 평준화되면서 웬만한 프리미엄급 스마트폰의 가격이 100만 원 넘는 출고가로 출시가 되는 게 당연시되고 있어요. 새롭고 혁신적인 기능은 아니지만 갤럭시 S8에서 업그레이드된 기능들을 택한 갤럭시 S9은 95만 7천 원, S9 플러스는 105만 6천 원으로 가격 면에서도 1, 2만 원 차이로 전작에 비해 그렇게 큰 차이를 보여주지 않았는데요. 소비자들에게 최대한 부담을 덜어주면서도 더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스마트폰을 만들고 싶던 삼성은 업계 최초라는 수식어 대신에 시장성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화웨이에서 발표한 메이트 RS는요, 200만 원이 넘는 출고가로 공개가 됐어요. 이 어마어마한 가격부터가 대중들을 겨냥한 스마트폰이 아니라 매니아층을 겨냥한 스마트폰으로 보여지는데요. 과연 이 새롭게 탑재된 기능들은 소비자들을 위한 혁신일까요? 아니면 기업 마케팅용 혁신일까요? 갤럭시 S9으로 대중성과 시장성을 택한 삼성에 비해 이 화웨이는 소비자의 수요로 이어지는 매출보다는 중국 기업 스마트폰으로서의 브랜드 가치를 좀 더 높이기 위한 선택이 아니었나 싶어요. 반면에 오포나 비보, 샤오미는 화웨이와 반대로 더 낮은 가격으로 경쟁력을 강화했지만 한국 소비자들과 미국 소비자들이 정말 이 중국 스마트폰을 외면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가격을 조금 더 높이더라도 보안성을 더욱 강화해야 하는 시점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공개된 중국 스마트폰들이 국내에 출시가 될지는 아직 미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는 벌써 이 삼성과의 경쟁 구도가 형성이 됐는데요. 중국 스마트폰의 보안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한국 시장과 미국 시장에 중국 스마트폰들이 정식 출시가 되면 그땐 정말 삼성 잡는 화웨이, 삼성의 대항마라는 제목이 더 어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중국 스마트폰들과 삼성 갤럭시 S9의 경쟁 아닌 경쟁. 중국 업체들은 기술력을 보여주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긴 했지만 시장성을 택한 삼성과 견주어 봤을 때 승자는 이미 정해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갤럭시 노트 9이나 삼성의 S10이 공개가 될 때는 기술적인 혁신을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럼 저는 다음 리뷰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